안녕하세요. 백령초등학교 교장 최덕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교육활동보호위원회 안건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장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는 수학여행 관련해서 교육청에 문의하고자 인천에 나와 있어서 영상으로 안건을 부탁드리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현장학습, 현장체험학습 추진 방안을 수학여행을 중점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수학여행 준비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3년도 1월에 1년 동안의 연간 학사 일정을, 학교 일정을 수학여행 물론 포함이고요. 계획해서 4월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수학여행비를 학교 예산 교육청 옹진군의 지원을 받아 1000여만원을 확보했습니다. 7월 18일에는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를 열어서 학생 의견도 듣고 해서 6학년만 하던 것을 5학년까지 확대해서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일정으로는 에버랜드 뮤지컬, 서울 고급 역사 체험, 서울 도시 문화 체험, 인천 계양장 역사거리 체험 등등, 그리고 백년도 특성상 기후가 안 맞으면은 못 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서 위약금이 없는 인천 하버파크 호텔로 숙소를 정하는 등 1차 계획안을 짜고 7월과 8월 사이에는 담당 선생님이신 김정찬 조희 선생님께서 수학여행 사전답사 및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는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 2차를 통해서 사전답사 다녀오신 것을 자료로 수학여행의 기간, 장소, 구체적 일정, 숙소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8월 25일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수학여행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31일 법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것은 인천교사노동조합에서 현재 법과 법 개정과 추진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은 문제가 있다, 법률 위반이다, 그러므로 잠시 보류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유치원 포함입니다. 학교 업무 담당 교사, 여기서 업무라 하면 체험학습이겠죠. 및 인솔교사에게 위법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을 추진하게 하거나 인솔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학생 이동 관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위학교나 유치원 차원에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을 보류, 전면 취소 요청한다. 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운영 및 인솔을 노동조합원에게 강요하여 노조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학교장은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합니다. 다소 약간 황당하고 좀 언짢은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인천교사노동조합의 공문도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적 문제 발생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2년 10월 28일
법제처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시 13세 미만 학생은 어린이 통학 차량 운영 규정에 맞는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법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3년 7월에 경찰청에서는 교육부에 이런 법제처 법 해석 내용을 홍보하라고 교육부에 홍보 요청을 하고, 이어서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홍보 요청을 합니다. 23년 7월 8월 그러니까 여름방학 기간 동안이죠. 이때 2학기의 차량을 이용하는 체험학습이나 현장학습, 수학여행에 대혼란이 예상되자 교육부는 경찰청에 체험학습 관련 이동수단, 주로 버스가 되겠죠, 관련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청합니다. 8월 25일에 돼서야 경찰청과 교육부는 현장 체험학습 차량을 단속하지 않고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계도 홍보하겠다고 다시 안내합니다. 이쯤에 이상하다 의문을 느낀 일부 선생님들이 이 법률 개정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이 아니라 법률 해석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현장학습 차량 단속을 미루는 것 뿐이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차량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생은 물론 교직원의 보상은커녕 벌금 및 처벌을 받는다는 경찰 관계자의 답변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학여행을 바로 앞둔 전국의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2022년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어린이 통학에 관한 질의를 법제처한 내용인데요. 핵심 내용을 좀 쉽게 풀이해서 얘기하자면, 등하교를 하는 통학버스는 물론 비정기적으로, 비상시적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하는 어린이의 이동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것이라고, 어린이 통학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주 가지 않는 현장 체험학습도 어린이 통학으로 보고 어린이 통학에 맞는 규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7월에 경찰청에서 현장 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라는, 신고를 지키라는 홍보 요청 공문입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를 해야 되니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교육부는 학교에 이 내용을 안내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홍보합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학교에서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이 어려움을 느끼고 이의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경찰청에 이런 해결 방안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현장 체험학습 차량을 단속하기보다는 홍보 계도한다고 안내합니다. 하나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도한다고는 하지만, 계도한다고 하면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준수하라는 앞뒤가 상충되는 요청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분간 불법이지만, 그리고 불법이라도 당분간은 단속하지 않겠지만 불법이 안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교육부도 똑같은 공문을, 아주 유사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먼저 어린이들이, 만 13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현장 체험학습 차량도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면서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과 교통안전을 확보하라는 앞뒤가 상충되는 공문을 안내합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일반 전세버스, 소위 관광버스라고 하죠.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버스들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라.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긴 기간을 두고 제도적으로 개선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당장 관광버스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기에는 많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생님이 답답하니까 지역의 경찰청에 질의를 2가지 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할 때 버스를 사전에 교통관리과에 신고해달라고 공문이 왔는데, 전세버스, 관광버스죠.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신고를 받아주는가? 받지 않는다라고 답변합니다. 2번째, 그럼 전세버스 이용 중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 규정 미준수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학교 측의 책임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는 그런 사이트에 올려져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백령초등학교 같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도시에서는 거의 운영하지 않죠. 일부 도서지역이나 통학거리가 먼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위 노란버스라고 합니다. 이 노란 통학버스는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경찰청에.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동승보호자, 안전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동승보호자가 동승하고 있다는 표지를 부착하게 되어 있고, 통학버스 신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서를 버스에 항상 비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승보호자는 어린이들이 다 내리고 승하차 한 걸 확인하고 아이들을 승하차하도록 지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띠라든지 당연하죠. 또 일정 기간 매년 어린이 통학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하고, 통학버스는 안전운행 기록을 운행 때마다 기록했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 잘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통학하는 통학버스는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까다로운 규정을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성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관광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버스가 당장 이 법규를 준수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까다로운 법규를 준수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일부는 있겠죠. 다음은 전세버스, 일반 관광버스 운전 관련자의 입장입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전세버스, 보통 관광버스라고 하죠. 이러한 차량을 어린이 통학용으로 개조하려면 어린이용 좌석 시트로 개조하고, 버스 외벽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승하차 안전원, 동승자 안전원을 확보해야 하고, 개조 비용이 최소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리고 개조한 버스는 성인 관광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많아야 5, 6회 정도 하는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 학습을 가자고 버스 개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개조를 하기도 어렵지만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고
혹시 13세 미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하다가는 법률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버스 운전자도 처벌 대상이겠죠. 결국 경찰청에서는 단속은 미루겠지만 만약에 결국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교사가 져야 한다 그 말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그리고 운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교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교육청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은 위법 행위이므로 교사는 또는 학교는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 이렇게 제안을 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건으로는 2023학년도 2학기 수학여행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가,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 체험 학습권과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방안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법이 해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처럼 일반 버스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겠죠. 수학여행을 시행한다면 어떤 것들이 더 갖춰져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 학생 안전, 교사 안전이나 보호, 어린이 통학 차량 확보 등이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하거나 않는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준비했던 프로그램, 비용, 예산 또는 이런 수학여행을 못했을 경우에 대체활동 등등입니다. 전국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본의 아니게 예정에 없던 교권보호위원회에 부탁을 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저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아주 시원한 방법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한 것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긴급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의견과 학교 운영위원회 의견을 모두 참고하여 심사숙고에 최종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그에 따른 추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긴 내용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